안녕하세요. 양산 통도사 앞에 있는 산들바람 주방장입니다. 오늘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특이한 장조림이 있어요. 돼지고기를 갖고 장조림을 하는데요. 이게 돼지의 안심 부위예요. 이 부위는 안심입니다. 사러 가시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기름도 없고 연하고 잘잘 찢으면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어른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부위거든요. 요게 고기가 등심보다는 더 고소하고요. 찌개용은 안 어울리지만 장조림에는 아주 잘 어울리는 용이에요. 장조림을 하셔갖고 냉장고에 한 3일 이상 넘어가면 없어요. 장조림은 빨리 해갖고 한 이틀 안에 먹어치우는 게 가장 맛있거든요. 양송이로 곁들여서 해놓으면요 되게 고급스러워요. 오늘 요 하는 법을 배워놨다가 한번 써보세요. 저는 이제 가게 하기 때문에 좀 한 번씩 재래시장 갔다가 이렇게 양송이가 대량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매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 이제 버섯 다 굵은 거 따고요. 어린 것을 모아놓고 상자찌개로 나오거든요. 한 상자 이렇게 1kg 된 걸 하나 사시면 여러 번 볶아도 먹고 5만 가지 다 해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요거 한 2시간 정도 돼지고기를 안심을 사오면 찬물에다 담궈 놓으세요. 핏물이 빠지거든요. 그렇게 해도 핏물이 남아있는 게 있어서 한번 데쳐낼 겁니다. 물이 펄펄 끓는 데는 넣지 마세요. 그럼 핏물이 잘 안 빠져요. 펄펄 끓는데 고기가 딱 들어가면은 피가 옹고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불을 미리 안 켜놓고 요게 바로 놔두고 고기를 넣고 나서 불을 켜는 게 핏물이 잘 빠집니다. 이 안심이 이렇게 보면은요 고기가 이렇게 찢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토막을 찢어야 되니까 너무 짧게 하지 마시고 좀 길게 하는 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요렇게. 그리고 요게 약간 생고기일 때는 길게 느껴지는데 요게 끓이면은 약간 1cm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안심 갖고 하면 4등분 하면 딱 맞더라고요. 좀 길게 찢어지는 게 이렇게 그렇게 담았을 때는 너무 짤막짤막한 것보다는 약간 긴 게 장조림에 더 미간살 쫄깃거리 씹히는 맛도 더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불을 켜시고요. 이렇게 돼지고기를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물이 끓으면은 요게 핏물이 요 사이에 덜 빠진 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핏물을 빼고 하시는 게 장조림을 끓였을 때 더 맛있어요. 큰 기술 같은 건 안 들어가는데 양념을 순서가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고기 맛, 장조림 맛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 번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순서를 정하고 나니까 야채를 넣어도 식감도 있고 양송이를 넣어도 식감이 더 있고 동시에 끓이면 안 되고 그런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려줘 실패하지 마시고 요거 잘 들었다 그 순서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고기를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육수를 이제 제가 핏물을 뺄 거거든요. 뒤집어 주시면 여기 찌꺼기가 빠져나가요. 고기를 좋아하시면은요 안심을 한 2개 정도를 하셔도 괜찮아요. 저희 집에는 오는 손님들은 버섯하고 같이 해놓으면 버섯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고기 맛보. 근데 버섯만 갖고 장조림 하면은 감칠맛이 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안심 한 부위 정도만 딱 길게 넣으시면은 요거 같이 하면은 고기도 먹으시고 양송이도 먹고 새송이 해도 괜찮아요. 새송이도 그렇게 썰어 갖고 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끓으면은 여기 가에 이렇게 묻힌 게 여기 다 핏물이거든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이제 간장 소스를 만들 건데요. 저희 유튜브 보면은 만능 육수예요. 여기 파, 마늘, 약재 이런 거 다시마 울림물 해가지고 무도 넣고 양파도 들어가고 과일도 들어가고 해서 끓인 물이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그리고 맛간장을 여기를 맛간장을 처음에는 간을 너무 맞추고 좀 싱겁게 하셔가 끓이시는 게 나아요. 육수를 2금씩 넣으면 저는 맛간장을 하나 가득 넣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 고기 삶은 거 있죠? 요걸 여기다 넣는 거예요.
요걸 좀 빨리 끓여야 되겠다 하면 가운데 칼집을 내는 것도 괜찮아요. 어떻게 내는가 하면은 이 고기가 두꺼우면 오래 끓여야 되거든요. 고기가 좀 빨리 내가 끓여야 되겠다 하면 실간을 단축하시려면은요. 요거는 잘 불에 익어요. 요 정도는. 요거는 고기가 두꺼우니까 반 정도 이렇게 벌려 놓으세요. 이래 놓으면은 고기가 빨리 잘 익어요. 그러면 오래 걸리지 않고 이렇게 칼집을 내셔갖고 집에 뭐 술 종류 있잖아요. 뭐 법주를 넣으면은 더 부드럽더라고요. 그럼 법주가 없으시면 소주를 좀 넣으셔도 돼요. 소주는 약간의 쓴맛이 나기 때문에 요거는 넣으면 단맛이 나거든요. 맛술을 넣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 개복숭아 발효액이나 없으시면 꿀을 약간 넣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설탕은 넣지 마시고요. 한 컵만. 그럼 단맛이 약간 감해지겠죠. 그리고 생강 발효액. 생강 발효액이 없으면 생강을 약간만 한 잔만 넣어주세요. 생강 향이 너무 돌면 안 좋으니까. 반 잔 정도. 이렇게. 그리고 집에 사과 먹던 거 있잖아요. 상할 향을 빼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이거 뭐 먹는 것도 괜찮아. 손님도 가끔 나가면은 이 덩어리채로 올려드리면은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대요. 좀 두껍게 이렇게. 그냥. 그래야 뭉클어지지 않고 그 형태가 그냥 커다랗게 있으면 그거 반찬 그릇에 놓거든요. 그러면 사과 맛있다고 드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굵게. 이렇게 해갖고 넣으시고 한 15분을 끓이셔야 돼요. 불을 좀 은은하게 낮추시고요. 요거는 마늘을 통마늘채로 넣을 거예요. 지금 넣으면 마늘이 너무 흥그러져요. 고기가 다 익고 새송이 들어가기 전에 넣을 거거든요. 고기가 15분 정도 끓이고 나면은 이제 마늘을 넣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대파가 있는데요. 우리 대파가 익으면은 좀 간장에 졸여놓은 거 좀 맛이 특이하고 단맛도 나고 좋아요. 그러면 요 국물 맛도 좋아져요. 요 대파를 너무 굵은 거보다는 요 정도 크기가 좋아요. 굵게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통째로. 파란 부분은 안 넣고요. 항상 장조림할 때 양파를 안 넣고 저는 파를 이렇게 썰어 넣어요. 가끔 손님상에 이거 한 개씩 올려드리면은요, 잘 드세요. 남기는 분은 없으세요. 그리고 청양고추를 여름철에는 좀 어린 거 까리고추를 넣어도 되는데요. 요새는 까리고추가 좀 귀하니까 푸른색 넣는 것보다 저는 빨간색을 이렇게. 겨울에는 그렇게 크게 맵지가 않거든요. 너무 전전하게 썰지 말고 건져서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먹게끔 반통만만 쳐서 이렇게. 마늘하고 파하고 고추를 넣고 나면은요, 요게 이제 사과도 좀 있고 고기도 다 있고 그러면은 간을 보시면 돼요. 이게 너무 짜지 않나. 이게 맛간장이기 때문에 일반 바깥에 간장, 진간장 이런 것보다는 약간 맛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간장 맛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넣거든요. 약재가 들어가고 한 그릇 과일이 많이 들어가도 그래도 맛이 좀 강해요. 배가 있으면 배도 좋아요. 그 대신 배 껍질은 깎아내고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좀 요런 그릇에다 끓여갖고 고기가 잠기는 게 좋아요. 한번 옮길게요. 고기를 끓일 때는 이 간장물에서 고기가 벗어나면은 이게 잘 안 익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요걸 약간 이따가 요렇게 좀 좁은 그릇에다 넣으면 고기가 다 잠겨요. 그리고 간장 같은 데다 고기를 넣고 끓이면은요, 맹물에 넣는 것보다 오히려 더 빨리 안 익더라고요. 요럴 때는 은은하게. 수분이 너무 날아가면은 간장이 짜지니까 제가 약간만 어긋나게 닫아줄 거예요. 고기가 더 빨리 익기 위해서. 꼭 닫지는 말고 약간만. 한 1cm는 약간 어긋나게 닫아놨어요. 지금 15분 정도만 끓이면 고기가 항상 보면은 다 익더라고요. 지금 5분 지나갔고 10분 정도 더 끓여야 됩니다.
10분 후에 제가 이제 야채를 마늘하고 파하고 청양고추를 넣었거든요. 그때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제 다 됐어요. 15분 정도 끓였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여기 넓은 그 볼에다가 옮기세요. 요 고기는 찢어갖고 이따가 합심해야 되기 때문에 식혀야 되니까 뜨거워서 못 찢거든요. 손으로 다 찢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시고요. 요 간장에다가요, 요 마늘을 먼저 넣으세요. 동시에 다 넣으면 돼요. 이렇게 마늘 너무 익히면 형태가 뭉그러져서 안 돼요. 그냥 익히기만, 파도 마찬가지고 고추도 그렇고. 간장 소스가 지금 이제 굉장히 맛있게 변해요. 한 1분 정도만 끓이면 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끓여도 안 되고 너무 익어버리니까. 파만 살짝 익히면은 좀 이렇게 하면 단맛이 엄청 강해져요. 오히려 양파보다도 더 맛있어요. 우리 국 같은 것도 그렇잖아. 파 흰대국을 많이 넣으면 국이 달아지거든요. 파는 먹어보지 마시고요. 마늘이 하나 꺼내서 먹어보고 마늘이 매운맛이 안 나고 몰랑하면서 맛있으면은요, 그때 이제 저거 이제 1분 됐거든요. 제가 하나 꺼내서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요럴 때 이제 버섯을 넣고 익히시면 돼요. 요럴 때는 불을 세게 하셔갖고 이렇게 버섯을 살짝만 익히시면 돼요. 양송이 버섯은 너무 익을 필요도 없거든요. 익으면 물컹해져요. 저는 이렇게 양송이 넣고 할 때는 뭐 계란이나 메추리알 넣은 것보다 얘가 더 맛있거든요. 집집마다 불 온도가 다르니까 양송이를 하나 꺼내서 드셔보세요. 잘라보고. 벌써 맛있어요. 너무 안 익어도 약간 익어야지 양송이가 씹었을 때 쫀득쫀득한 맛이 나거든요. 근데 요걸, 이 솥단지는 지금 다 됐거든요. 불을 딱 끄시고 넓은 볼에다가 좀 들어서 이 상태에 그대로 두면 송이가 아삭거린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송이를 이렇게 건져내세요. 물에다 놔두지 말고 소스에다가. 그리고 주의할 게 뭔가면 이거 건져내라 그러면은 주부님들은 그릇망으로 넣어갖고 건져내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간장 소스가 상하는 수가 있어요. 먹다 보면은. 그러니까 꼭 요거 뜨거울 때 썼던 국자로, 그 국자로 건져내세요. 다른 걸로 넣지 마시고. 그리고 나중에 드시고 난 뒤에 소스가 남으면은요, 요 소스를 한번 끓이셔갖고 병에 넣어놓고 보관해 놓고 생선조림이나 이런 데 사용하시면 되고, 양념 간장 소스로 쓰셔도 되거든요. 굉장히 국물이 맛있어요. 이렇게 손님상 이렇게 해갖고 나갈 때는요, 간장 소스 요 정도 덜어내갖고는 이 국물에 담궈 놓지 않아요. 그러면 양송이가 더 짠맛이 돌기 때문에 이걸 건져내갖고 이렇게 식혀갖고 요거를 이제 고기하고 섞어갖고 내거든요. 국물 조금 내고. 그럼 손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간장은 따로 보관했다가 요거 양념 간장 같은 데 써먹고 좋아하고 생선조림도 좋으니까 그렇게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씻고 난 뒤에 병에다 넣으세요. 특히 이런 간장을 보관할 때는 유리병에다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이 정도. 지금 국물이 자꾸 생기고 버섯에서는 국물이 나와서 그래요. 좀 건져내시고. 여기다가 이제 고기 찢은 거를 섞으시면 돼요. 고기를 이렇게 찢으셔갖고. 고기도 좀 큼직큼직하게. 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고기 간도 짜지 않고 이렇게 해서 넣고 드시면. 좀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은요, 개복숭아, 발효액을 조금 더 넣으시면, 끓일 때 간장에 좀 더 넣으시면 돼요. 배도 굉장히 좋아요. 배가 좀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은 배를 넣으시면 더 시원한 맛도 돌고 좋아요. 끓이면은 단맛은 사과보다는 배가 더 잘 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이게 별로 짜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식구들 드실 때도 이렇게 사과도 다 넣어드리세요. 그냥 입맛대로 드시면 돼요. 다 됐습니다. 이렇게 놔뒀다가 완전히 식고 나면은요, 반찬통에다가 넣으세요. 이 상태에 놔두면은 이게 마르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넣어도 그러면 한 2, 3일 드시면 돼요. 좀 특이한 버섯 넣고 하는 그런 장조림을 하셔갖고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는 고기 장조림이라는 개념보다는 버섯 장조림이에요. 고기만 먹는 것보다 이런 장조림을 해 드시면은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슈퍼 같은 데에 가서 양송이 사지 마시고 재래시장을 한 번씩 다녀보세요. 그러면은 시장 보는 재미도 괜찮고요. 바깥에보다 저렴하게 아주 싸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주부님들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특이한 장조림에서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괜찮아요. 신선하고. 네, 감사합니다.